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년 수다방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품 안의 자식이라면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린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사랑이 외면당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에서 상처받은 적 있나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이 가져온 깊은 상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을 들려드릴게요. 주인공 영희 씨는 아들 재민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혼 후 아들이 처가에 치우치며 배신감을 느꼈죠. 명절에도 아들은 오지 않고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이 남을 거예요. 자식에게 품었던 기대가 상처로 돌아온 적 있나요? 영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영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전업주부 김영애 씨입니다. 영희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가 되려던 꿈을 포기하고 오직 남편 내조와 아들 재민군 뒷바라지에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녀에게 재민은 세상의 전부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재민이 어릴 때 영희 씨의 손길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손수 차려 먹이고 학교 갈 준비를 꼼꼼히 도왔습니다. 영희 씨는 잠이 덜 깬 아들의 눈을 비비며 교복을 입혀주고 등교 가방을 챙겨주던 매일 아침을 기억합니다. 재민의 작은 미소 한 번, 고마운 말 한마디가 영희 씨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죠. 영희 씨는 재민의 유치원 발표회에서 작은 배역을 맡았을 때 밤새 대사를 함께 외워주고 의상도 직접 만들어주며 아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도록 도왔습니다.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대사를 마치고 뿌듯해하던 그 표정은 영희 씨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재민이 초등학생이 되어 지역 축구대회에 나갔을 때를 영희 씨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재민의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재민이 골을 넣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의 유니폼을 손수 빨아 정성스럽게 다려주었습니다. 그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재민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영희 씨는 밤새 고민하며 재민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참고서를 사다 주고 과외 선생님을 물색하며 아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죠. 영희 씨는 재민의 방벽에 할 수 있다. 엄마가 늘 응원해 라고 쓴 플래카드를 붙여두고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재민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 들어와 배고파하는 아들을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직접 골라 재민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재민의 모습에 영희 씨는 피로를 잊고 웃음 지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재민이 반항하거나 힘들어할 때면 영희 씨는 묵묵히 옆을 지켜주며 아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재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민을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죠. 고등학교 때는 입시 스트레스에 지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밤마다 따뜻한 간식을 챙겨주며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학교 가는 길에 들려주라며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주곤 했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학교 상담을 위해 매번 학교를 방문했고 수능 날에는 도시락과 보온병을 들고 시험장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재민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희 씨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처럼 기뻐하며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영희 씨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아들의 행복과 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민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민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굳게 믿으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재민이 대학생이 되고 결국 결혼하면서 영희 씨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졸업 후 취직하여 결혼하면서는 처가에 자주 드나들며 부모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멀어졌죠. 영희 씨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오직 재민의 행복뿐이야. 내 사랑이 너무 과했던 걸까? 그래도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재민이가 바쁘겠지. 결혼했으니 당연히 처가에 자주 가겠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영희 씨의 생일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날, 그녀는 텅 빈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끓여둔 미역국을 보며 재민이 어릴 적 생일마다 미역국을 2그릇씩 먹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영희 씨는 내 사랑은 헛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재민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고 굳게 믿으며 재민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말이죠. 재민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영희 씨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 즉 사돈댁과의 만남은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박 사돈의 태도는 영희 씨 부부에게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박 사돈은 재민의 직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 사원이라며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기업은 아니어도 최소한 공기업 정도는 다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딸은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데 서방님 직업이 영 시원찮아서 걱정되네요. 우리 딸 고생시킬까 봐요. 박 사돈의 오만한 태도에 영희 씨 부부는 크게 분노했지만 오직 아들 재민의 행복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심지어 사돈댁에서는 신혼집까지 요구했습니다. 요즘 누가 전세 살아요? 최소한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죠. 우리 딸은 좋은 데서 살아야 해요. 집은 사부인 쪽에서 해주셔야죠. 그들의 요구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기가 막혔지만 재민의 결혼을 위해 그녀는 평생 모아둔 저축은 물론 남편의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재민은 부모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돈댁의 요구대로 처가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도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랑 처가가 가까워야 편하죠. 저희가 더 편하게 살려면 이게 최선이에요. 장인어른이 좋은 매물 나왔다고 꼭 여기로 하래요. 재민의 말에 영희 씨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 후 영희 씨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매주 처가를 드나들며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영희 씨 부부에게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눈치였죠. 가끔 전화해도 엄마, 아빠,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은 매번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재민이 처가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시댁 방문을 줄였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박 사돈이 재민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차를 바꿔달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것을 영희 씨는 재민의 며느리에게서 흘려듣기도 했습니다. 재민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처가에 갖다 바치며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부모에게 소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2024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 부부가 시댁에 오길 학수고대하며 며칠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재고 전을 부치며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특히 재민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호박전은 큰 쟁반 가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명절 당일 아침 전화 한 통으로 엄마, 이번 명절은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 생신도 겹쳐서요. 명절 지나고 바로 갈게요. 라고 통보했습니다. 영희 씨는 목소리에 서운함을 담아 재민아, 엄마가 감기 몸살로 너무 힘든데 이번 명절은 꼭 너희랑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엄마,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꼭 첫날 오라고 하셔서요. 어쩔 수 없어요. 명절 끝나고 꼭 갈게요. 약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희 씨는 감기로 앓아누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옆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재민은 전화 한 통 없이 명절을 처가에서 보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아들을 위해 바친 세월은 뭐였을까? 이 모든 헌신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건가?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영희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재민을 키운 건 내 기쁨이었지. 자식에게 권리를 행사하려 한 게 아니야. 그래, 재민이도 힘들 거야. 처가에서 압박이 심하겠지. 그러나 재민이 처가에서 명절 음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도 시댁에는 형식적인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희 씨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명절 아침, 재민에게 전화해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녀석. 엄마가 아픈데도 찾아오지 않고 명절까지 처가에서 보내겠다고? 우리 아들은 이제 없는 거야. 그럴 거면 평생 처가에서 살아. 우리는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챙길 것도 없어. 남편의 분노는 영희 씨의 무너진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그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이 너무 커서 차라리 이대로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재민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이 처가에 치우친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좀처럼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박사돈의 물질적 태도가 재민을 압박했을 거라 짐작했지만 재민의 소홀함이 주는 고통은 여전히 영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재민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더욱 서글펐습니다. 사돈댁과의 관계는 결혼 초부터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박사돈의 물질적인 태도는 영희 씨의 자존심을 긁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 박사돈은 재민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윤서방 말이죠.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운전도 해주고 얼마 전에는 제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까지 사줬어요. 사위 잘 뒀다고 다들 부러워해요. 우리 딸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잘해주죠. 얼마 전에는 딸이 피곤해한다고 최고급 안마의자도 사줬어요. 정말 복덩이 사위가 따로 없다니까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속이 쓰렸습니다. 재민이 처가에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라면서 정작 시댁에는 연락도 뜸하고 소홀한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민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못할까? 우리가 그렇게 못 키웠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희 씨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박사돈의 말은 마치 그녀의 속을 긁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은근한 과시이자 우리 사위가 너희 아들보다 우리에게 더 잘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사돈은 재민의 월급이 얼마인지, 재민이 다니는 회사의 연봉 수준까지 물어보며 영희 씨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영희 씨는 상견례 내내 억지로 웃으며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신혼집을 요구했을 때도
영희 씨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즘 누가 전세 살아요? 최소한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죠. 우리 딸은 좋은 데서 살아야 해요. 집은 사부인 쪽에서 해주셔야죠. 우리 딸은 집도 없이 결혼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갔던 요구가 며칠 뒤에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박 사도는 재민에게 전화해서 집 안 해주면 결혼 없던 일로 하겠다. 우리 딸 인생 망칠 생각 마라 고까지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식 혼사에 조건을 내건다는 게 상식 있는 집에서 할 짓이 아니지. 재민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영희 씨 부부는 재민의 결혼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은 물론 남편의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처가 코앞에 집을 구했고 박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영희 씨에게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사부인. 저희 사위가 우리 딸을 위해 이렇게나 노력하네요. 사위가 자기 돈으로 집 해온 줄 알았는데 사부인께서 해주신 거였군요. 라고 말하며 영희 씨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박 사돈이 대놓고 영희 씨 앞에서 우리 윤서방이 제 차까지 바꿔줬다니까요. 작년에 새로 나온 외제차로 뽑아줬어요.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장인 장모를 이렇게 챙기는데 정말 복덩이에요. 사부인은 아직도 국산차 타세요. 라고 자랑하며 영희 씨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이 외제차를 사줬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민은 정작 부모님에게는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민이 매달 박 사돈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처가 식구들 경조사도 모두 챙긴다는 소식을 며느리의 친척에게서 듣기도 했습니다. 재민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처가에 갖다 바치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나? 우리한테는 연락도 제대로 안 하면서 처가에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나? 영희 씨는 박 사돈의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재민을 끊임없이 압박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재민이 처가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재민이 부모에게 보이는 소홀함은 그녀에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정말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처가에 끌려다니고 있는 걸까? 영희 씨는 남편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재민은 왜 우리를 외면하는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 농사를 망친 것 같아요. 박 사돈의 우월감은 영희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듯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더욱 서글펐습니다. 영희 씨의 감정은 골마 터질 듯했습니다. 특히 감기로 알아누운 명절에 재민이 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오겠다고 한 것은 영희 씨의 인내심을 한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침 일찍 이웃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를 구했습니다. 이웃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자식도 제 삶이 있으니 이해해야죠.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영희 씨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친 세월이 얼만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해될 일인가? 내리사랑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랑은 너무 아프잖아. 나도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고 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영희 씨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명절 아침 재민에게 전화해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녀석. 엄마가 아픈데도 찾아오지 않고 명절까지 처가에서 보내겠다고? 너희는 이제 우리 아들 딸도 아니야. 이럴 거면 평생 처가에서 살아. 우리는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챙길 것도 없어. 인연을 끊자. 남편의 분노는 영희 씨의 무너진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그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이 너무 커서
차라리 이대로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재민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재민은 부모님의 분노 섞인 전화를 받고 놀라 며칠 뒤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 앞에서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얼굴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는 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인 줄 아나. 명절 내내 처가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그저 부모가 화났으니 잠시 달래려 하는 거겠지. 영희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재민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니? 내 할 일이나 해.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더 이상 볼 낯도 없다. 남편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영희 씨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였지만 영희 씨 부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가 재민을 위해 바친 세월은 뭐였을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영희 씨는 재민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이 유치원 발표회에서 작은 배역을 맡았을 때 무대 위에서 빛나던 모습, 초등학생 때 축구대회에서 골을 넣고 환하게 웃던 얼굴, 중학생 때 김치찌개를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모습, 고등학생 때 입시 스트레스에 지쳐 힘들어하던 모습 등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했던 추억들은 이제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헌신이 헛된 게 아니길 바랐지만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은 재민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영희 씨에게도 재민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사랑이 어쩌면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재민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재민에게는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내 사랑의 총량을 너무 일찍 소진했나? 그래서 재민이가 지쳐서 떠난 걸까?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영희 씨는 재민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랐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매일 재민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깊어진 상처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재민의 중학교 동창인 친구 아들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고 명절이면 꼭 찾아뵙는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이에게 너는 그때 결혼식에 갔니? 그 친구 아들이 부모님께 참 잘한다더라 라고 물었고 재민이는 망설이다가네 엄마 갔어요. 그 친구 아들이 부모님께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서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저에게 뭘 해주시든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친구 아들 보면서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말에서 재민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 재민이도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게 아니었어.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며칠 뒤 재민은 영희 씨에게 길고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빼곡히 재민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가에 치우쳤던 건 제가 엄마 아빠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박 사돈이 자꾸 물질적인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부담감을 느꼈고 그걸 핑계로 시댁을 소홀히 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제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간호사의 꿈까지 포기하고 저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빠가 되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라도 엄마 아빠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편지를 읽어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듯했습니다. 뻔한 소리. 저게 진심이겠어? 또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나 편지 속에 담긴 재민의 진심이 영희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정말 변하려 하는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게 아니었어. 영희 씨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재민이가 변하려 한다면 이제는 내가 지켜보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몇 달 뒤 재민은 영희 씨 생일에 맞춰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영희 씨에게 머리를 숙이며 어머니, 저희 남편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더 잘 보필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께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 놀랐습니다. 재민은 영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직접 사와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요리하는 재민의 모습에 영희 씨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툴툴대면서도 재민이 시키는 대로 거들어주는 며느리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재민은 요리하는 내내 영희 씨 옆을 떠나지 않고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곧 아빠가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뒤에 아빠가 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안해요. 재민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의 노력에 결국 마음이 풀렸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가족 셋이 오랜만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도 이제 부모가 됐으니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겠지. 늦게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장하다. 영희 씨는 재민의 변화를 보며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도 재민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꾸준히 찾아와 안부를 묻고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얼굴에도 점차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희 씨와 재민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연의 결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알 수 있어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중년수다방을 구독하시면 매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영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흘렀고 영희 씨와 재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재민은 이제 자주 전화해 영희 씨 부부의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처가와 시댁을 균형 있게 챙겼습니다. 더 이상 처가에만 매달리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이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시댁을 자주 방문하며 영희 씨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갑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재미는 영희 씨를 근사한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재미는 이번 달부터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죄송했어요. 특히 엄마는 저 때문에 젊은 시절 꿈까지 포기하셨는데 제가 불효만 저질렀습니다.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 가족 모임을 자주 갖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곳으로 제가 알아볼게요. 영희 씨는 재민의 진심이 담긴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민이 어엿한 아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보답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영희 씨는 자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내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었어. 재민이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다만 표현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이제야 내 아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재민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재민의 얼굴,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의 모습. 영희 씨는 사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는 재민과의 갈등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 부모의 사랑에도 때로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집착하는 사랑은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재민이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분노를 풀고 영희 씨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재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부모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민 부부는 얼마 후 예쁜 아들을 낳았고 영희 씨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돌보며 새로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재민이 어릴 적 즐겨 불렀던 동요를 불러주고 재민이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영희 씨는 자신의 사랑이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희 씨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단순히 희생하는 것을 넘어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고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갈등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영희 씨 가족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며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적 있나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나요? 영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중년 수다방은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중년 수다방으로 보내주시면 감동적인 오디오북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중년 수다방을 구독하시고 다음 편에 더 좋은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